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주가가 현재 시간 24일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60%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타다가 하루 만에 급락한 건데요.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빅테크 주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 홀딩스와 징동닷컴 주가도 각각 8%, 7%씩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각서가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각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포함해 6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기술, 의료, 에너지 분야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와 AI, 양자, 생명공학 등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도 막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의 2,950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로 삼고 관세 부과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견제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표적으로 쏟아낸 제재 가운데 이번 각서, 앞서 말씀드린 이 각서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다시 쥐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방식의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시장적 처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5번인데요. 자, 5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번 각서 중에 자, Look into auditing standards for Chinese compani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기준을 들여다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똑같았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외국 기업 책임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가 모든 나라 감사 자료를 매년 매 분기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만 허용을 하지 않아서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26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출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에요. 자, 그때 뭐 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노펙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석유 화공그룹이죠. 시노펙, 그리고 중국 석유, 그리고 중국 석유를 의미하는 그 페트로차이나 등 5곳은 아예 스스로 상장 폐지한 거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제재 조치로 또다시 중국 기업 감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알리바바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퇴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딥시크 효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한 역대급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 다만 중국 빅테크들 대부분이 미국의 예탁 증서 ADR 상장 외에도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된 만큼 뭐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외신 보도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통제를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 등 양국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중국 내 장비 유지 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눈에는 눈, 관세엔 관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옥죄기가 점입 가경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소프트웨어는 며칠 내 배포될 예정이며 중국 내 테슬라 차량 소유자는 도심에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차량의 출구 램프와 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고 교통신호 인식, 회전 및 차선 속도 변경 등이며 64,000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1,260만 원 정도를 내고 써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해서 리창 총리를 만났죠. 이때 이제 FSD 출시 문제를 논의했고 이어서 이제 6월에는 바이두와 현지 그 지도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연이어서 또 9월에는 자, 올 1월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FSD를 중국에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자, 중국 전기차 업체 대다수는 이미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경우 2023년 출시한 가스아이 그러니까 신의 눈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최근에 전 차종에 무료로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테슬라는 중국 내 FSD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분기 내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출시한다는 게 이제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당연히 이제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비아디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지 시간 24일 2% 넘게 하락했고 오늘 홍콩 지수 비아디 역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판 틱톡 더윈과 함께 지난해 비게임, 그러니까 게임이 아닌 앱 가운데 세계 최초로 인앱 구매 매출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6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난해 틱톡의 인앱 구매 매출은 전년보다 36% 늘었고 2위인 모노폴리 GO가 기록한 26억 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는 틱톡이 인스타그램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틱톡 매출 구조를 보면 자, 이용자들이 실제 돈으로 크리에이터의 가상 선물을 구매하고 이 가상 선물은 법정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의 50%를 틱톡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50%는 당연히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가져가겠죠. 자, 중국 틱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 자, 지난해 4월 미국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빠지라는 법, 즉 그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냐면 미국인의 어떤 이런 개인 정보들이 그 중국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어떤 우려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틱톡 금지법을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자국 내 앱스토어에서 그 틱톡 앱을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살리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 기업이 틱톡 미국 법인 주식 50%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빠졌고, 그래서 현재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자, 틱톡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